2021년 2학기 수학 2 수업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화공학부하고 신소재, 화공, 신소재 이 학부에 개설된 과목이고요. 수학 2입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시험을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렇게 2번을 칠 텐데 중간시험은 8주차의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기말시험은 마지막 주 15주에 기말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 치는 방식은 대면 시험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그 시험 치는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치고 나면 그 정답은 제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제 블로그 주소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고 주소는 지하메트리 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들어가시면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답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답안을 보시고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사실은 미분적 분학 에센스 2판이라는 책이고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교재는 이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재다라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전부 같은 저자, 스튜어트라는 그 저자의 책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학기짜리 교재를 구입하신 거니까 사실은 교재를 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그 한 학기짜리 교재 수학 2에 관한 것을 또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1학기 때 쓰던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필요한 문제를 발췌해서 강의를 하는 것 뿐이니까 사실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잡하게 따로 굳이 구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입하지 않으셔도 제가 강의 자료를 배포합니다. 여기 블로그에 가시면 강의 자료가 이미 올려져 있어요. 해서 이 블로그에서 수학2라는 그 과목을 찾으시고 거기서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그 PDF 파일을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제되는 문제는 강의 자료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예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 수업을 듣는데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재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쓰던 거하고 같은 교재였다 그러면 즉 1학기 때도 저한테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이게 교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재는 특별하게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자료 이렇게 배포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따로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이 블로그에 가시면 예전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 기출문제가 풀이 있고 다 답까지 다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를 보시고 그냥 풀이를 안 본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맞게 풀었나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그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시험 점수를 높은 점수 받는데 더 유리해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예, 진도는 어쨌든 이 내용에서, 여기 강의자를 다 나눠줍니다. 예, 이 내용에서 사실은 이 책의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예,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 시험은 8장, 9장 내용이고요. 8장은 급수에 관한 거고요. 무한급수. 9장은 매개변수에 관한 겁니다. 예, 매개변수 방정식. 예, 이렇게 해서 중간 시험은 이 8장, 9장 내용을 가지고 하고요. 기말 시험은 10장과 11장 이렇게 두 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10장은 다변수 함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 다변수 함수를 편미분하는, 편도함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최대, 최소 이런 값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1장은 다중적분이에요. 예, 다중적분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 그 차원이 너무 높은 그런 적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분하고 삼중적분 예, 이렇게 저차원 공간에서 하는 2차원과 3차원 예, 이 공간에서 하는 예, 적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해서 이중적분, 삼중적분 예, 이렇게 다루고 예, 이번 학기를 마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예,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줘야 되는데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출석이 25%고요. 과제가 15%, 중간 시험이 30%, 기말 시험이 30%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 100%를 가지고 예, 평가를 해서 예, 상대 평가로 학점을 줍니다. 상대 평가 이렇게 상대 평가하는 기준은 학교의 기준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준 예, 최대 몇 퍼센트까지 A 학점, 최대 몇 퍼센트까지 B 학점 이렇게 정해진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최대 퍼센테이지. 예, 거기에 맥시멈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예, 그렇게 입력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입력하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해서 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 평가하는 이 항목에 다 응하시면 예, 그러면 점수에 관계없이 예, A 플러스부터 C까지 예, 학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F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F가 되는 경우는 중간 시험도 결시하고 기말 시험도 결시하고 두 번 다 결시하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두 번인데 두 번 다 결시하면 그때는 F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학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출석을 정해진 그 출석, 전체 출석에서 75% 이상을 출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75%를 출석 못하시고 이게 미달이 되면 그러면 출석 미달로 분류가 돼서 이것도 F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못 받고 F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둘 다 결시했을 때, 그리고 출석 미달일 때, 이렇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해서 A 플러스부터 C 사이에 있는 학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응했는데 한 번은 결시했다 그러면 결시한 것은 그냥 재시험이 없습니다. 0점이에요. 그래서 0점 처리하고 나머지 점수만 가지고 다른 학생하고 경쟁해서 상대평가로 학점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시간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린 대로 예, 9월 4개 주, 예, 첫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예, 9월 4개의 주는 녹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그 이후에도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녹화 수업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어느 정도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모두 다 참여하셔야 되고 실시간 수업 초대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제가 그 회의 주소를 띄웁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 예, 아직 여러분들이 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빨리 그 안으로 가입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실시간 수업이 있을 때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은 녹화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수업은 8장 수열 그리고 급수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8장 1절 볼까요? 우선 수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열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늘어놓은 겁니다. 수를 늘어놓은 거다라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를 늘어놓으면 첫 번째 수, 그 첫 번째 수를 보통 A1 하고 씁니다. 꼭 이렇게 A1 하고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A0라고 써도 돼요. 어디부터 시작하든 시작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보기 편하게 A1 하고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늘어놓은 수는 A2라고 부를 거고요. 세 번째 늘어놓은 수는 A3 이렇게 이렇게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의 열이라는 것은 즉 수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러면 이 늘어놓은 순서가 있으니까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A1 하는 것은 여기 1번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A2라는 것은 여기 2번이라는 번호가 붙었어요. 그렇죠. A3라는 것은 3번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늘어놓은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하고 번호를 붙일 수 있네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A1은 자연수 1이 이렇게 대응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A2는 자연수 2가 이렇게 대응된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A3도 마찬가지로 3이 대응된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1이 A1에 대응되고 2가 A2에 대응되고 3이 A3에 대응되고 이렇게 규칙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응시키는 규칙이 생겼으니까 대응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근데 금방 봤듯이 1, 2, 3 하는 이런 정의역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수의 집합은 사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는 뜻으로 해서 그 전체의 집합을 대문자 n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부터 안 가고 0번부터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번호가 0, 1, 2, 3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0이 속해져 있으니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아니죠. 하지만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고 1대1로 대응이 되죠. 0을 1로 대응시키고 1을 2로 대응시키고 2는 3으로 대응시키고 하나 더한 수로 대응시켜주면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무한집합끼리 같은 집합이다라는 것은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집합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서로 대등한 집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1, 2, 3 이런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고 0, 1, 2, 3 이런 번호를 붙이건 아니면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이건 여러분들 좋을 대로 번호를 붙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집합, 즉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 그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을 그냥 n이라고 쓸 거예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고 똑같은 기호로. 그럴 때 이 n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 이게 바로 수열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 안에 있는 이 대문자 n이라고 쓰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소문자 n을 바로 그 수열의 항, an이라는 항으로 대응시켜주는 함수 규칙, 그 규칙 f를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의가 됐어요. 수열은 수를 늘어놓은 건데 그걸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걸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떤 함수냐?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대등한 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수열을 기호로
이 안에다가 그 항 AN을 쓰고 이렇게 집합기호로 이렇게 닫아놔요. 그래서 집합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항을 표현해서 이렇게 이런 기호를 가지고 수열을 표기를 합니다. 또는 여기 있는 이 항, 그 번호 n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걸 표기하기도 해요.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n은 1부터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옆에다가 집합기호 오른쪽에다가 아래쪽에 n은 1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무한대라고 써서 이 뜻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한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N하고 집합기호를 쓰든지 AN하고 집합기호 오른쪽에다가 n이 얼마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든지 이것이 수열을 표현하는 기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열이 금방 얘기했듯이 A0, A1, A2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면 이렇게 늘어놓은 수열이 있다면 여기다가는 AN 집합기호 쓰고요. 그 안에 AN 항을 쓰고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이 an 하는 것은 n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지요. 그렇죠? n이 0이면 a0, n이 1이면 a1, n이 2가 되면 a2. 그렇죠? 그러니까 이 n을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된 이 an이라는 값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규칙. 수열의 규칙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1번 보세요. A번 어떤 수열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일반항 AN이죠. 그 규칙이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런 규칙으로 표현되는 수열이 있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나열해 볼까요? 나열하면 n이 1일 때부터 계산하면 돼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1 플러스 1은 2니까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는 n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1이죠. 그렇다면 n이 1일 때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n이 2일 때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한 건 3이니까 3분의 분자는 똑같은 값이니까 2. 그렇죠? 해서 n이 2일 때는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n이 3일 때 계산하면 3 플러스 1, 4분의 분자는 똑같이 n이니까 3. 그렇죠? 해서 4분의 3. 자, 그래서 이 수열은 항을 나열하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 다음은 5분의 4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똑같은 규칙을 n 플러스 1분의 n 하고 갖다 놓고 시작하는 점을 바꿔봤어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n에다 0 대입한 값이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1이 되는데 분자가 0이죠. 1분의 0은 0이니까 첫 번째 원소는 0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원소는 n이 1일 때니까 이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진행되겠죠. 해서 n이 0부터 가면 이 수열은 0,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다.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온 항은 첫 번째 항, 그 다음 나온 항은 두 번째 항, 그 다음 나온 항이 세 번째 항, 그 다음이 네 번째 항.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일반 항이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있다. 그럼 이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n이 1일 때부터 계산합니다. 3의 1승 3이 되죠. 그렇죠? 여기 n에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2가 되죠. 그렇죠? 여기 n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 계산한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n이 1일 때 계산했고요. 한 번 더 계산해 볼까요? n이 2일 때 계산하면 3의 제곱, 9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짝수승을 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렇죠? n에다 2 대입하면 하나 더한 값은 3, 해서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n이
2일 때 값이죠.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이 3이다라고 하면 3의 3승 27분의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홀수승 마이너스 1이고요. 3에다 1 더하면 4.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4. n이 3일 때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D번. 예. 이번에는 그 일반항이 AN이 루트 n-3이라고 주어진 수열이에요. 그런데 n은 3부터 시작했어요. 자, 가볼까요? n이 3이다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3에서 3을 빼주면 0이니까 루트 씌어도 0이죠. 그러면 n이 3일 때는 첫 번째 항이 되고요. 예, 값은 0입니다. 그렇죠? n이 4일 때는 루트 그 안에 4-3이니까 1이죠. 루트 1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이고요. n이 5가 되면 5-3은 2인데 루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값은 루트 2죠. 그렇죠? n이 6이 되면 6에서 3을 빼주면 3이고요. 루트 씌었으니까 루트 3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n이 7일 때는 똑같이 계산하면 루트 4. 그래서 그 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다. 자, 이렇게 수열의 기호로도 써보고 그 수열의 원소를 나열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수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수열을 나열해 놓고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첫 번째 항은 5분의 3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125분의 5가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625분의 6이 되네요. 다섯 번째 항은 3125분의 7이 되네요. 그렇죠? 분모를 보니까 5는 5의 1승이죠. 25는 5의 제곱입니다. 125는 5의 3승이에요. 그렇죠? 625는 5의 4승이고요. 그렇죠? 3125라는 것은 625에다가 또 5를 곱하면 되니까 이 값은 5의 5승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항 5의 몇 승, 두 번째 항도 5의 몇 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승수가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다섯 번째 항은 5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항 그대로 an 하는 값을 5의 n승분해 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5의 n승분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때 여기 첫 번째 항 1일 때 분자가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1일 때 어떤 관계가 있으면 3으로 표현될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2일 때가 4예요. 세 번째는 3일 때가 5고, 그렇죠? 네 번째는 4일 때가 6이 됩니다. 그렇죠? 4일 때가 6, 다섯 번째 5일 때가 7.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5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몇 번째라는 것에다가 2를 더한 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승수를 5의 n승으로 표현했다면 분자는 n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n이 1이면 3이 되고 2가 되면 4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는 5의 n승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될 텐데 마지막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첫 번째는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그렇죠? 세 번째는 플러스, 네 번째는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1일 때는 플러스예요. 2일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홀수일 때 플러스, 짝수일 땐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는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n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니까 홀수일 때 플러스가 되려고 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은 짝수승을 해야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홀수일 때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 그 홀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짝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으로 표현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an을 다 구했어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5의 n승분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급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수열에 대해서도 극한 얘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수열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수학 1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배웠어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수열의 항을 an하고 썼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an이 금방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로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표현됐다면 n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함수니까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생각해서 n 대신에 x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 n 플러스 1분의 n 하는 것은 x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때 x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를 fx라고 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an 하는 것은 x 자리에 n을 대입한 거니까 an은 f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열의 항 an을 어떤 함수 f가 x 대신에 n을 대입해서 즉 fn을 계산해서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 대신에 x로 바꾼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함수 fx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 극한이 만약에 L이다.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L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그 수열의 일반 항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그 값이 존재했을 때 수열의 극한하고 같은 값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극한을 정의하면 이제 역시 극한의 법칙을 만들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은 규칙을 가집니다. C는 상수라고 하고요.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두 수열의 항을 더한 값 AN 플러스 BN 이것의 극한이 있냐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을 더해주면 돼요. 역시 우리 극한에서 덧셈 정리를 배운 적이 있었죠. 두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수열 두 개가 주어지면 두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죠.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뺄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an-bn 두 수열의 항을 빼서 새로운 항을 만들었다면 그 값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가지고 뺄셈을 해주면 돼요. an-bn의 극한은 an의 극한에서 bn의 극한을 빼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그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다 배웠죠? 똑같습니다. 상수는 끄집어내시고 an의 극한을 그 상수하고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열의 항도 두 개를 곱하면 함수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이 항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해주면 돼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나눗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bn분의 an의 극한 이것은 bn의 극한분의 an의 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bn의 극한은 0이 아니어야 이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n 하는 것은 수열의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이 값을 x라고 바꾸면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열의 항을 만들 수 있는 함수라는 것은 그 함수를 fx라고 했다면 fx는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함수의 이 변수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봅니다. 변수를 x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함수 fx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요. 그러면 fx의 규칙은 x 플러스 1분의 x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 값은 그냥 나눗셈을 해서 x 플러스 1분의 x 이 값을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서 분모를 x로 나누면 x는 x로 나눠서 1이고요. 1은 x로 나누면 x분의 1이고요. 해서 분모를 x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분자는 x니까 그 값을 x로 나누면 1이고요. 이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똑같은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 하는 것의 극한을 계산하면 x분의 1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이에요. 그렇죠. 상수함수 1의 극한은 1이죠. 이 값은 1이고 여기도 상수함수 1의 극한은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1 플러스 0이니까 1이고요. 분자는 1이고요.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 모양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 플러스 1,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거기다 하나 더한 것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분자,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분자는 x예요. 그럼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1에서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분모 미분한 것분의 분자 미분한 것 가지고 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1이지요. 분자 x를 미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은 상수함수 1이고 상수함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이지요. 그렇죠? 같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fx의 극한이 1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극한이 1이니까 정리에 의해서 이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이것의 극한 이것도 같은 값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깐 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